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이펙스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 관련 공시를 살펴보다가 자기 자본 대비 50%를 상회하는 캐파 확대 시설 투자의 공시가 있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일단은 상당한 의미 있는 캐파 생산 능력에 이제 점프업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규모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좀 펠로우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다만 이제 투자 기간이 2025년 연말이나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이제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남았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빠르게 반응이 오진 않더라도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최근 공시 한번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약식이니까 이제 거래를 한 내용이 있겠죠. 보면 좀 팔았네요. 조금 일부 좀 팔았고, 사실 주민연금은 이제 수급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는 기업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지분이 꽤 있다는 정도, 이 정도로 이제 거의 6%, 6.5% 정도 지분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간결합니다. 또 일단 간결하고 반기 최근 보고서 한번 살펴보면 기업이 이제 일단 시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967억 원이고요. YY로 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늘어난 것 같고, 영업이익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제법 늘어났고요. 꾸준히 기업의 이제 이익잉여금도 쌓이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죠.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매출 비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테이프, 수출 비중이 꽤 많네요. 수출 비중이 좀 많고, 유니랩, 랩 포장, 테이프, 이런 비중인 것 같습니다. 상품이야 그렇게 크게 마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품 중심으로 보게 되면 수출의 비중이 높은 기업이죠.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출 비중이 제법 높기 때문에, 무역 통계, 수출입 통계로 좀 미리 실적 같은 것을 좀 먼저 좀 캐치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 무역 통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이제 본사가 서울 수원시 영통구에 있고요. 네, 기업의 HS 코드가 39199000으로 확인이 되고 기업의 본사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시에 있으니까요. 두 개 소팅해서 월별 수출입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입니다. 네, 한번 보시게 되면 1월 달부터 이렇게 쭉 네, 금액이 그렇게 눈에 확 안 들어오죠. 그렇게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봤습니다.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의미 있는 수치를 확인해 보긴 좀 어려운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분기죠. 분기별 꾸준히 이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결국 YY로 봐더라도 매출액이 높아지고 영업이익도 높아지고 분기도 계속해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일단은 가동률과 생산 캐파를 좀 확인해 봐야겠죠. 전자재료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산 실적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40 지금 재료니까 40만 톤 40천만 4만 톤이네요. 4만 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동률이 이제 74% 정도, 73.6% 정도, 어느 정도 좀 볼륨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 2025년까지 신규 시설 2차 전지용 테이프 제조 공장을 설립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캐파가 이제 또 늘리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배당 보시면 배당 수익률 0.9 한 1%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의 이제 메자닌 증권 발행 내역 한번 살펴보면 지금 CBBW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류주도 없습니다. 이제 스톡 옵션도 한번 봐야죠. 스톡 옵션 좀 있네요. 아직 행사 기간이 이제 내년부터 도래를 하는데 총 미행사 수량이 지금 8만 주 정도
대충 이렇게 8만 주 정도로 보여지고요. 뭐 전체 주식수 대비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기업의 이제 주요 종속 회사는 없고요. 뭐 연결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눈에 싹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프로 한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특이점은 무형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건데요. 지금 기업의 사업 영역과는 조금 무관하게 무형자산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유형자산보다 높게 나오고 전체 자산의 30%, 31%가 넘어가는 비중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많아야 될 일인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형자산에 대한 주석 내용이고요. 세부 내역 보시게 되면 뭐 다른 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보시면 이제 영업권이죠. 406억 원 정도의 이제 영업권이 잡혔습니다. 이 뜻은 이 테이펙스가 어떤 기업을 이제 인수 또는 사업 부분을 인수 합병하면서 뭐 기업 가치보다 더 주고 산 프리미엄의 돈이고요.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또 좀 살펴봐야겠죠. 뭐 당시 뭐 과거 자료니까 간단하게만 좀 찾아봤는데요. 2016년 9월 합병이 완료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 테이믹스와 AHT 투자 목적 이제 합병하려는 목적이요 이제 SPC였던 것 같고요. 이렇게 합병하면서 뭐 테이믹스로 늘어나면서 이때의 자산이 늘어난 부분이 아마 이제 영업권으로 상계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17년 뭐 사업 보고서부터는 무형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그 늘어난 영업권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 감사 보고서입니다. 뭐 영업권 관련해서 뭐 테이프 지금 130억, 뭐 2차 전지 172억 원, 뭐 103억 원 이렇게 잡힌 부분이 확인되죠. 406억 원 뭐 이렇게 확인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중요한 것은 특별히 무형자산 상각 이제 2022년이고요. 무형자산 상각비가 잡히지 않고 이어왔다라는 것은 그때 상계했던 그때 잡아놨던 영업권 자체의 가치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의미고요. 뭐 특별히 사업이 영역이 뭐 쪼그라들거나 뭐 사업의 전망이 뭐 이렇게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죠.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형자산이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다음은 유형자산 뭐 이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이제 단기금융 상품이 조금 있네요. 뭐 이 주황색은 21년 연말 기준입니다. 따라서 보게 되면 단기금융 상품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 기업에 이제 좀 현금이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요. 다음은 재고자산이었죠. 보시면 충당금이 36억 원 이렇게 잡혔는데요. 272억 원에서 36억 원. 뭐 약 13% 정도? 네, 한 13% 정도의 충당금이 잡혔다는 거고 뭐 일단 상품이 좀 많네요. 20억 원 정도로 상품이 일단은 사왔는데 별로 뭐 이렇게 영양가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전반적인 재고자산 회전율은 뭐 6.6회니까 뭐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6회 이상은 어느 정도 재고자산 관리에 양호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재고자산 구성 비율이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 뭐 회전율 자체에 그렇게 크게 감소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뭐 크게 우려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부채입니다. 보시면 이제 매입 채무, 뭐 영업성 부채만 이렇게 있고요. 금융 부채는 이제 사채만 이렇게 있습니다. 기업의 전체적인 부채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고 되게 건전하다고 볼 수 있고 사채만 좀 확인을 해보면 보시면 기업의 이제 일반 회사채입니다. CB를 발행을 했고 보시면 A1 평가를 받았죠. 뭐 이자율도 뭐 1.65, 2.4 뭐 상당히 우수하다고 보여지고 요 앞부분은 다 상환을 또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149억 원만 현재 미상환, 만기일이 24년 뭐 이렇게 있고요. 뭐 상당히 저렴한 자본 비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1.87% 이렇게 빌린 이자율로 기업에 이제 뭐 다양하게 뭐 투자를 하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겠죠. 149억 원. 네, 다음은 자본인데요. 보시면 자본금 대비 지금 이익잉여금이 많죠. 비지배 지분이 일단 없다라는 것은 기업의 이제 종속기업 관련된 지분 확보가 뭐 상당히 거의 100%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종속기업이 없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뭐 일단은 지금
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타 불입 자본이 이익 잉여금보다 좀 높은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주식을 발행하면서 기업이 이제 뭐 초과되는 부분을 이제 상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아닌 주식을 통해서 이제 자금이 유입된 부분이라 어떤 내막인지 좀 들여다보면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보다 기타 자본잉여금이 668억 원으로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뜻은 지금 보시면 자사주 이익 소각이라고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자사주 소각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를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활동이죠. 상당히 긍정적인 기업이 이렇게 많이 안 알려졌네요. 테이펙스라는 기업. 생각보다 건실하고 재무 상태도 상당히 훌륭하고 뭐 지금 당장 뭐 지금 미래 실적이 나오진 않겠지만 2025년까지 뭐 자기 자본 대비 50%에 해당되는 캐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늘리면서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의 이제 기업이 이제 기업으로 보여지고요. 예, 손익계산서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지금 영업이익 166억 원 이렇게 잡혔고 특별히 관계기업 투자 손실이 조금 있네요. 관계기업 투자 11억 원 정도 그렇게 크게 잡힌 부분은 아니고 대신 이제 관계기업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면 기업이 이제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동기업, 관계기업 투자 지분이 그렇게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죠. 게다가 지난 연말 대비 또 감소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영업 외 이익에서 보면 지난 반기 대비 금융이익이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금융이익, 기타 영업 외 비용으로도 좀 잡힌 부분, 이 두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면, 네, 보시면 파생상품 평가 이익이 11억 원 잡혀서 그런데, 보시게 되면 기업은 통화수입이라고, 아무래도 이제 수출 관련된 매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달러 관련된 이런 통화수입을 통해서 해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크게, 일회성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그와 이제 연관돼서 외화 환산 손실이 약 16억 원 정도 좀 크게 늘어난 부분, 이를 위해서 통화수입으로 좀 해지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테이펙스 유사 경쟁 기업들과의 이제 PER 비교 한번 간단하게 보면, 지금 테이펙스는 23년 PER이 9배입니다. 좀 유사 경쟁 기업이라고 꼽히는 기업은 엔디포스가 있고요. 아직 컨센서스는 없고 매출액이 좀 들쑥날쑥하죠. 800억에서 630억 원, 좀 하락하는 분위기도 있고, 가장 탑티어라고 볼 수 있으면 PI 첨단 소재가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 SKC 코롱 기업이고요. 시가총액 차이가 덩치 차이가 너무 있어서 비교하는 거엔 좀 의미가 좀 감안해야겠지만 23년 13배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비하면은 테이펙스가 저렴하다는 것을 일단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율촌화학도 유사 경쟁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PER이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높은 PER을 지금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 율촌 같은 경우에는요. 50도 유사 경쟁 기업이죠. 마찬가지로 컨센이 없긴 한데 지금 21년 기준으로 7배 받았죠. 근데 22년 매출액이 늘어나고 실적이 늘어난다고 감안했을 때 보면 한 6배 정도 추정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테이펙스 같은 경우보다 지금 50이 더 낮다. 테이펙스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유사 경쟁 기업들과의 매출 비중이라든지 사업 비즈니스의 유사성을 좀 감안해야겠지만 아무튼 어찌됐든 피어 그룹들 간의 이제 PER 밸류 비교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신규 시설 투자를 공시를 통해서 살펴보던 기업이라 지금 어느 정도 간단하게 재무 상태 한번 들춰봤는데요. 무조건 이제 투자 기간이 2025년 연말까지 좀 아무래도 시간적인 리드 타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꾸준히 안정적으로 기업은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이펙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